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알아들으셨나요? 거기까지 말하면 더 이상 초짜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초등도 아니고. 다시 바로 4,500가지 화류의 거리와 2, 3천의 경계는 장소는 풍악을 울리는 누각이라고 말한다. 또 풍악을 울리는 누각이라니까 또 풍악에가 있어? 누각에가 있어? 거리가 갑자기 누각됐지요? 거리와 누각은 같은가 다른가? 또 4,500과 2, 3천은 같은가 다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500과 2, 3천은 같아요 달라요? 거리와 장소는 누각과 같아요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경계를 바로 한다면 그게 바로 중도불이다. 그렇다면 불이는 둘이 아닌가? 불이라고 한다면 둘이여 둘이 아니여. 알았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매우 어리석고 두남이고, 또 이래도 몰랐다고 한다면 도리어 서로 허락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를 허락한다는 얘기는 몰랐다는 것도 허락하고, 둘이 아니라고 하니까 같다고 하니까 2, 3천인가 또 둘을 다 허락할 것이다 이런 말이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 원래부터 일으키지 말았어야지. 원래부터 일으키지 말았어야지. 가시만 그것도 군더더기 비로한 이러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이 둘을 다 여의지 않으면 중도 실상의 본래 면목은 결코 도달할 수 없어요. 원래 있었어. 원래. 경어는 중도의 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해 장곡사 보강한 비근이 무의당하게 무의법을 설하고 있지만 그것이 뭐더라? 곧 풀이법이더라. 무의법의 법명을 내리고 장곡사의 무의당의 친핵 편핵을 남기는 영원한 무의법을 설했다. 무의법문을 설하고 있죠. 좋아? 좋아.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무의당 법문이 도달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영헌함의 대중교화 1879년 김연현 31세의 경헌은 동학사에서 일대사를 바쳤어요. 정확히 말하면 1879년 11월 15일. 근데 사실은 경호선사 뭐 열반제 뭐 탄신제 하지 말고 나는 오도일을 했으면 좋겠어. 오도일. 응? 그래서 오도일 날 그냥 전체가 다 어디 동학사를 가든지 막 집안에서 하든지 그냥 하루 종일 오도하려고 노력해보는 거. 이거 나쁘지 않은데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뭘 일으키기가 어렵잖아요. 아유 경호선사 후학으로 누가 깨친 자 안 나와? 그래서 이게 1879년 11월 15일 그죠? 마치고 천정함에서 오임의 5년의 보험을 마쳤어요. 1885년 5월 1885년 그의 나이 37세 주장자를 꺾어던지고 겁에가를 불어요. 세여청산 하자시 그죠? 그래서 춘성무처 불개와라 그 나오죠. 봄이 되면 세속과 청산 어느 곳이 오른가. 봄이 되면 꽃이 피지 않는 곳이어도 방인양문 나한테 성우사 방인양문 성우사. 만약에 누가 옆에서 경어의 성우사를 묻는다면 성녀심중 겁에가라 하리라. 끝. 성녀심중. 사실은 이 성녀심중 겁에가 하나만도 끝. 네, 끝. 성녀심중 겁에가라 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저자를 내려오시죠. 하지만 그의 20년간 경어의 삶은 이상해. 뭔가가 이상해. 그죠? 왜 이상해? 그냥 천봉준 때문에 이상하게 됐어. 20년간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시는지 몰라. 여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 신출귀몰이야.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많이 속상해 했대잖아요. 좀 섭섭해했죠. 왜냐면 제자들한테도 막 3, 4년간 안 알려요. 어디 갔나 몰라. 20년간 그렇게 둥글둥글둥글 호소해서 지내신 이유가 전봉준 장군한테 서찰 실어 날르느라고 전봉준 장군이 맨날 그 무시위에 그 부하를 보내갖고 이 서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디 숨어 있다가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그냥 경호선사가 아무 데나가 숨어 있었어요. 또 걷다 대고 또 피부병이 옮아가지고 그 문둥이 때문에 피부병이 올라서 피부병 치료한다고 7년간 6년간 보냈다고 그 서간에 써있더구만요. 6년간 세월을 허비한 게 참으로 부끄럽다. 개뿔 낫지도 않더라. 이래가면서 경호선사가 쓴 서간이 있어요. 전봉준한테 보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때가 왔다. 이제 거사를 일으켜라. 라고까지 한 서간이 다 남아있어요. 그것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북쪽에서 또 그 영호당이 경호선사를 지키잖아요. 영호당 박한영이가 끝까지 지키는데 그 영호당한테 보낸 서간도 있고 또 남전당한테 보낸 서간도 또 하나 있어요. 아이고, 그러다 가지고 경호선사 삶이 이 전봉준 장군으로 인해서 엉망하고 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좋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역사에 전봉준 장군과 그 천안맵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걸 다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 또 전봉준 장군의 그 거사를 돕고 하다가 망했어. 숨어. 그러다가 전용현이 돌봐.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그저 세월의 흐름에 표류하는 태선사로 지극히 미미했다. 이렇게 쓰면서도 제가 이 2015년, 12년 이게 박사 논문인데 이게 쓰기도 참으로 민망하지요. 그죠? 경호선사는 20년간 뭐 얻었다야? 도대체가. 어디가 숨어 계시고 거기야 뭐 숨어 계신 건도 몰랐는데 저 서간문이 13편이 들어오면서 결국 숨은 곳은 비안도 아시죠? 군산 비안도 그죠? 거기하고 뭐 마름꽃 피는 거 진시 소유의 땅 뭐 그런 곳 오마이 가시죠. 그리고 묘양산. 그래서 이 세월의 흐름에 필요한 태선사로도 정말 지극히 미미한 그 생활을 20년의 호서에 허송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경호는 그때 어떻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자 오성월 주지스님이 경호선사를 범어사 초대 조실로 추대하면서부터 반짝하는 5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경호는 이러한 자신의 의증을 해인사의 수성열사 결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물각해서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그걸 뚫고 나온 뒤로, 그죠? 뚫고 나온 뒤로. 근데 이렇게 써놓고도 이거를 전봉주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멍텅구리 몰랐으니까요. 내가 지난 김효년 1879년이 김효년이에요. 김효사와 김효년에 기묘한 일이 일어나나 봐. 경호선사도 김효년에 기묘한 일이 일어났죠. 대성자가 탄생한. 그래서 겨울에 계룡산 동학사 조사당에 있으면서 계룡산 조사당에 있었죠. 조사당에서 얼마? 석 달여를 100일 만에 깨치시거든요. 지면서 조문의 활구를 참고하다가 조문의 활구가 뭐죠? 조사들의 활구. 이게 뭐예요? 화두죠. 화두. 조문의 활구가 뭐예요? 활구. 화두는 생생법문. 살아있는 생생법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조문의 활구를 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문의 이 조문의 활구가 곧 뭐더라? 조문의 활구가 좀 뭐요? 화두지 뭐요? 응? 조문의 활구가 뭐야? 조문의 활구가 화두지 뭐야? 이 화두가 없이 드는 거는 화두가 없이 좌부동에 앉는 건 활구. 조문의 활구. 그래서 경호선사는 조사선자이기도 하고 가나선자이기도 하죠. 왜? 이게 조사선이 가나선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또 아직도 조사선과 가나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탈락. 그래서 조문의 활구를 참고하다가 문득 뜻을 얻은 게 딱 이 경호선사의 겸손함을 보시면 겸손함이 넘치지요. 내가 대도를 성취했다는 말은 1도 안 해요. 0도 안 해요. 뭐래요? 활구하다가 문득 뜻을 얻은 뜻을 얻었답니다. 네, 저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뜻을 얻은 바가 있었다 이런 말이요. 뭔 뜻을 얻었을까? 그래서 동지들과 함께 공부할 생각이 있었어요. 깨달음을 성취하신 뒤에 동지들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 경호선사가 겸손하신지. 동지는 무슨 그래요, 좋다. 제자들을 동지를 하라. 동지들과 함께 공부할 생각이 있었는데 못해요. 아주 제정신이 아니냐. 그냥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일본 놈들이 잡으러 와? 누가 자꾸 꼬아박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그때 유행병 풍가가 뭐예요? 풍가가 여기서 말하면 유행병인데 그때는 콜레라죠. 그죠? 콜레라가 막 유행했어.
그래가지고 그 1879년에 어디 일본 콜레라가 그 부산의 부산진 동네를 통해서 막 상륙하지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맞닥뜨린 것이 김제 만경뜰, 그때 6월달에, 그죠? 그래서 8월달이다. 7월달. 심지가 저열하여. 심지가 또한 저열했다도, 이것도 경화선사의 지극한 겸양지덕이죠. 이렇게 써놨는데도 우리는 그때 눈치를 못 챘어요. 자, 심지가 또한 저열하여. 왜 심지가 저열했을까요? 힘들어. 심지가 저열하여. 마침내, 그러니까 이거는 대도를 성취한 이후에 1879년에 대도를 성취하고 1895년에 동학농민이 일어났으니까 10여 년이 지나서죠. 근데 이것도 지금 이거 쓴 거는 정확하게 1899년 11월 11일 날 이걸 쓰시거든요. 동수정의 계사문을. 그러니까 십몇 년이 지난 후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그동안에 내가 심지가 저열했다. 이게 왜? 정신이 힘들어. 동학농민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 소리를 그냥 내가 동학농민 실패해서 말이지 전봉준 돕다가 그 말을 못하지요. 그냥 다 자기 탓으로 돌려요. 심지가 저열하여. 마침내는 여유로움을 즐기면. 이건 뻥이죠. 여유로움은 무슨 여유로움. 머물러 쌓아두고는. 뭘 쌓아뒀죠? 동지들과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동지들과 함께 공부할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심지가 저열해갖고 못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거는 또 쌓아뒀다는 얘기예요. 머물러 쌓아두고는 머물러 여기저기 숨었다는 얘기예요. 어촌의 주막에서 거리낌 없이 다니고. 경화선사가 이제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윽한 산골과 숲속을 찾아 거닐며. 이 숲속은 뭐죠? 돌숲, 어디, 고금당. 그윽한 산골은 무슨, 다니며, 거닐며 쉬다가 그만 처절로 잊어버렸다. 공부할 생각을 잊었다는 얘기죠. 왜? 세상사에 휘말려가지고. 그 뒤 간과 싸움 또는 전쟁. 이건 뭐죠? 여기 싸움 또는 이 간과가 동학농민혁명. 그 뒤에 청일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이때에 1879년에 대도를 성취하고 내려와 가지고서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가 알리지도 않고 그냥 돌아다녀요. 그냥 몇 년씩. 그러다가 동학농민혁명이 맞아서 실패로 끝나죠. 연이어 일어나고가 그거예요.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청일전쟁의 원인은 동학농민이죠. 왜? 동학농민의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개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으로 청과 일본은 서로 그 조선 땅에다가 군사를 두지 않기로 했는데 일본 놈들이 그 동학농민 그거를 그 관군이 딸리니까 우리나라 그 고종이 그 저기를 한 거죠. 도움을 청해서 일본 놈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동학농민은 망하죠. 아이고 참 재수가 없을라니까. 그래서 일어나고 세상 민심이 흉흉하여 내 몸을 간수할 겨를도. 이게 그 말이에요. 경화선사가 동학농민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달라고 내 몸을 간수할 겨를이 있냐는 얘기요. 내 몸도 못 간수해 지금 경화선사는. 일본 놈들한테 쫓겨가지고요. 여기서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좀 이상하기는 했죠. 왜냐면 내 몸을 간수할 경화선사가 당신 스님 노릇이나 잘할 일이지 왜 내 몸을 간수해? 여기저기 숨어 다니느라고. 근데 아무리 경화선사가 좀 숨기려고 해도 워낙이 천성이 거짓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뽀록이 질질 나고 흘려요. 이게 흘리고 있잖아요. 지금 안 흘리려고 노력해도 이미 흘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 전봉준 동학농민 일어나고 이거를 읽어보니까 가슴이 아프지요. 이거를 쓰실 때 결동수정의 동생도설 동성불가 계사문이 무려 75장이에요. 75장.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 몸을 간수할 겨를조차 없었다는 말을 쓰시면서 자신의 본분을 깜빡 잊었나 봐. 썼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어찌 다른 데 생각이 미칠 수가. 다른 데는 불교를 일으켜보려고 선불교를 일으켜보려고 동지들과 공부할 생각을 전혀 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결동수정의 계사문은 해인사에 있다가
화롯불에서 불 쬐고 있다가 이 생각을 누가 일으켜요. 결사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경허선사가 그냥 단 한마디에 그냥 거절도 없이 그냥 맹주로 그냥 바로 추대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이 뒤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이라 엉뚱한 얘기를 쓰고 있죠. 뭐라고 써놨어요? 세상은 그의 경계를 알아보는 이가 적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셨잖아요. 내가 깨달았네 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조문을 참고하다가 내가 뜻을 얻은 바가 있었다라고 썼지 언제 내가 깨달았다고 썼어요. 그의 경계를 알아보는 이가 적어서 그는 늘 고독했으며가 아니고 이 전봉준 장군 이야기를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항상 고독했죠. 아는 사람은 오로지 만우당 상경, 남전당 한규, 영호당 박한영 이 셋밖에 없어요. 그에다가 나라가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암울한 현실 요것 때문에 경허선사가 동학농민을 협조를 하게 된 거죠. 일본 승려의 대안에 불린 도성의 해금령에 환호하는 몰 주체적인 불교계 인사들을 보고 경허선사가 혀를 차면서 말했죠. 야 이놈들아 산호 젠네 이런 놈이 일련종이죠. 일본 일련종 놈이 고종황제한테 와가지고 하필이면 언제 전봉준 장군 사형 언도일날 1895년 4월 23일날 그거를 고종황제한테 얻어내죠. 왜? 전봉준 장군 죽이니까 나중에 민심이 그거 할까봐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를 얼마 만에 500년 만에 그 정도전이가 그거 해가지고 여기가 정도전이도 저기 죽임을 당하더만요. 이방원한테 죽었어. 오냐? 아니 왜 불시자변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억불승유 정책을 써서 이 불교를 500년 동안 말살시켜. 그러니까 받아야지 대가를 받아야 돼. 어저께 TV 보다가 보니까 정도전이가 이방원한테 죽더라고요. 아이고 참 인과응보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알짤없어. 그래가지고 그 산호 젠네이 일본 놈이 그 도성 출입을 해금시켰는데 막 우리나라 승려들이 막 아이고 막 산호 젠네이 막 고맙다 일본 사람 경허 스님이 이봐 너희들이 뭘 알아? 그게 아니고 이 전봉준 장군 죽음의 대가로 민심을 생각해서 한 거야. 그것도 너희들이 그거 알기나 해? 에? 그래가지고 경허 스님이 나는 죽는 날까지 경성 안 올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시체 뒤로 왔잖아요. 시체 그거 갖다 놓고 그 뒤로는 안 오셨지. 그래서 이러한 경허가 득의의 기회를 얻은 것은 영남의 범어사와 해인사 등의 불사 초청을 받은 1899년부터 1904년, 1998년부터인데 1904년 그가 북행을 떠나기 전까지 약 5년간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산, 도비산, 부석사, 몽룡장 이것도 경허 선생님이 몽룡장이라고 쓰셨어요. 치문과 만공 등의 어린 용을 기르며 해월도 있어요. 경허에게 문득 1899년 이거 저 틀렸네. 98년이요. 여기 좀 지워주세요. 이씨 정확하게 써야지. 98, 99, 1, 2, 3, 4 1898 배고프다. 밥 먹고 있는데 배고프다. 여기도 98 여기도 98 그래서 1898년 5월 정확하게 말하면 5월이에요. 1898년 5월 범어사에서 오성월 스님이죠. 성월 일전 근데 오성월 스님 호도 오성월 스님 호를 누가 썼는가 라고 보면 일전이 뭐야? 이 일전이라는 호가 잘 지어졌을까요? 못 지어졌을까요? 일전이라는 이곳에 중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월 일전 1864년 64년생이면 경허선사보다 몇 살이 어려? 49년생이니까 15세 어리네요. 그죠? 과해인사의 남전당 남전 한규 남전 광원이라고도 해요.
광원이라고도 에 의해서 영남의 사찰로 초청된 대사건. 이후 경허의 활동기가 길지 않은 5년이었지만 이 사건은 이 기간은 경허의 전생에 있어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역동적인 시간으로 보인다. 경허는 길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용트림으로 한국 불교 전통선의 가풍을 바로 세우고 그의 전생애를 선불교, 이거 틀렸어요. 이 선자를 쓰더라고. 얘가 제일 먼저 나와 있나 봐. 그러니까 이걸 둘러대더라고. 여기 좀 고쳐주세요.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선풍진작의 모든 열정을 바치게 된다. 그는 영남의 해인사, 범어사, 호남의 화엄사, 천운사, 태안사. 이거 선불교, 참선선자. 뭐냐, 천은사, 태안사, 실상사, 덕유산, 송계양, 호남의 화엄사, 천은사, 태안사, 실상사, 덕유. 이거 말고도 무지하게 많죠. 등에서 수선결사와 대장경, 인경불사는 대장경, 인경불사는 해인사. 1899년. 얘는 1899년이에요. 그래서 1904년까지. 등을 거침없이 주도하면서 수행자들을 교육하고 제자들을 제접하며 사라져가는 한국선의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였더라. 경허선의 업적이죠. 그러한 그의 불꽃 같은 활체, 불꽃 같은 활약이 그냥 순간에 번쩍하고 그냥 5년간 짧게 끝나고 가셨어? 오마이 갓. 한국 전통선의 회생에 도화선으로 적용하여 오늘날 한국 불교를 반석에 올려놓았다. 경허가 짧은 기간에 영원함을 남나들며 이룩한 수많은 업적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경허가 이 기간 동안 이룩한 무려 180여 개의 크고 작은 선언의 개설을 그게 업적이죠. 다이 선불교 중흥에 대한 뜨거운 그의 열정과 집념의 강도를 느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허집에 남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경허의 행적을 살펴보기로 했다. 경허집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경허의 영원함의 선풍징작의 행적. 1898년 광무2년에 50세 때 6월에 5월 달에 불러서 왔으니까 그 6월에 넘어와서 6월에 이제 안거에 이제 조실로 오셨겠죠. 범어사에서 영남 최초의 선언을 세우고 서산 도비산 부석사에서 추석하던 중에 금정산 범어사의 초청을 받아 시봉방공과 함께 치문도 있어요. 금능청암사를 거쳐 범어사행. 이거는 금능청암사는 요거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금능청암사를 거쳐서 범어사를 간 게 아니고 범어사에 갔다가 해인사로 넘어갈 때에 이건 그대로 있는 거 내가 퍼온 거예요. 두고 임중빈.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범어사를 거쳐서 청암사에 왔다가 거기서 하룻밤 쉬면서 누구를 만나서 방아남 스님을 만나서 내려가는 게 1899년 겨울이죠. 영남 최초의 선언을 범어사에서 개설하게 된다. 6월에는 1898년 6월 하순 범어사,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달에 끝나고 그 하한거가 끝나죠. 해제가 되죠. 그래서 그때 범어사 설선사 개의서를 써달라 그래요. 이거 설선사 뭐예요? 선사를 개설하고 그 개의서를 써달라 그 얘기죠. 이름도 참 경허선사는 잘 져요. 범어사 설선사 개의서. 이 개자를 경허선사는 좋아해요. 동수정의 개사문. 개사청규. 개. 맺을 개자니까 혈맹을 맺자. 동맹을 맺자.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결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결사. 그래서 이제 개의서를 써달라고 해갖고 경허선사가 써줘요. 언제? 동안거, 하한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해 10월 달에 다시 동안거가 시작되잖아요. 그때에 이제 동안거가 그 10월 15일 날 이제 동안거를 결제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10월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여등하마상, 등하마상에게 그때 당시 등하마상은 또 뭐예요? 강백이죠. 등하마상에게 여등하마상을 이 경허선사는 폭포와 같은 법문이 그냥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이 깨친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쏟아져 내려. 그냥 쏟아져 내려. 작정하고 쓰신 게 아니에요. 이야말로 등암화상이 여기에 이 등암이 엄청 많아요. 이 등암이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등암이 또 누구예요? 저기 어디 그때 만주까지 가서 이걸 다 주워오신 분이 또 등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암화상은 아마 경허선사의 은혜를 못 잊었을 거야. 에? 자신에게 이거를 이렇게 많은 이 페이지를 할애해서 15장을 써주시는데 한 달 동안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걸 누가 읽겠어요? 그래서 등암화상이 그냥 목숨 걸고 가요. 가서 그 만주까지 가서 또 시를 막 40수를 막 가지고 와. 그리고 여기 또 참여를 해서 등암력이 많아요.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이분은. 그래서 등암화상 당첨. 10월에 한 달간 범어사에서 등암화상에게 법문을 내리시다. 여등암화상. 등암화상에게 주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가을에 국왕의 칙명으로 추진된 장경 간행불사 칙명이. 이 가을은 98년 가을이 아닌데 지금 99년인데 가을에 시작을 해서 미 해인사 수선사 창설에 법주에 초대되고 그 이듬해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듬해는 이것도 여기다 쓰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아직 해인사 건너가지도 않은 데다 쓰면 어떡해. 1899년이 뒤에 있나? 이리 옮겨야 돼. 이걸 지워야 되겠다. 뒤에 가 있고만. 에? 뒤에 그 얘기가 있어? 이걸 좀 지워줘야 되겠는데. 틀렸어. 뭔 소리라는 건지. 이거 지우세요. 99년에 나와요, 지금. 엄청 바쁘다가 보니 한 번도 안 보고 쭉쭉쭉쭉 쓰다 보니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이거는 1899년 이야기라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어디? 겨울에? 이거 겨울은 맞아. 언제? 1898년 동안거를 출발시키고 경허선사가 해인사로 가기 위해서 남전당 한규의 초청을 받고 해인사로 가기 위해서 수도산 청암사회가 들리죠. 그 청암사에서 하룻밤이요. 많이도 아니야. 하룻밤 머무시면서 거기서 방아람 스님을 만나서 방아람을 동행시켜가지고 해인사에 가서 동안거에 합류를 합니다. 1898년 동안거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하남과 동행하여 해인사로 건너가서 동안거에 합류한다. 이때 그 방아람 스님한테 경허선사가 뭐요? 개사죠, 개사. 개심을 넘어섰도다. 그래가지고 원개사라 부르고 어디에서? 금강경 강의하다가 그죠? 그래서 그 안목이 열리는 게 방아람 스님이 금강경 강의를 듣고 안목이 열려요. 대단해요. (1899년) 나오죠? 51세. 가야산 해인사 조실로 건너왔어. 방아람 같이. 그 다음에 초대받고. 근데 거기에 망공과 친문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초대받고 해인사에서 고종의 칙명으로 대장경을 인출하는 불사. 가보니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냥 느닷없이 뜻밖의 그 법주로 추대를 받아요. 만장일치로. 그리고 이제 해인사에 수선사를 새로 만든다 그랬죠. 수선사를 창설하고 거기에 종주로. 그 다음에 나중에 결동수정회 할 때는 맹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법주, 종주, 맹주 다 하죠. 대장경을 인출하는 불사와 수선사를 설치하는 불사의 법주로 추대돼요. 수선사를 창건하고 상당법어를 행한다. 이 상당법어가 그 시중이라는 그게 아닐까. 이 상당법어를 했다는 걸 봐서는 대중에 보이다거든요. 경서가 대중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중이라는 게 1899년에 됐을 거라는. 왜냐면 이게 경허선사가 한 업적이 뭘 막 써놓질 않아가지고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에 이제 거기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중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9월 하순에 9월 15일이죠. 뭐 정확히 말하면 9월 15일 날 수선사를 다시 부시고 지어요. 왜냐면 해인사 가니까
수선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선빵이랍시고 어디서 하더랬죠? 구강로. 지금 그 구강로에서 선빵을 열고 계시더라 이런 말이야. 근데 구강로가 좀 추워요. 다 뚫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건 동한 거잖아요. 그게 1899년 초 동한 거니까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동한 거를 1월 15일 날 마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뚝딱뚝딱 거려가지고 그 9월 15일 다시 하한 거. 그때가 이제 동한 거 마치고 그 다음에 하한 거를 하고 한 것 같다. 6월 15일 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석 달 만에 이제 뚝딱뚝딱 해가지고 6월 15일 날 시작해서 9월 15일 날 수선사를 만들어서 지금에 있는 선열당이라 그랬죠. 태설당 바로 옆에 있는 쬐끄만하게. 그래도 쬐끄만 것이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수선사를 지어가지고 해인사 수선사 창거기 써달라고 졸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창거기 써달라고 할 때 해인사 수선사를 만들려고 하기도 전에 망치를 들어서 다 창건기는 마쳤더라. 근데 뭐 달라고 창건기 써달라고 해? 이래가지고 쪼르고 나 창건기는 써주긴 써주시죠. 네, 그게 그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가 써있네. 음력으로 8월 15일. 예, 음력 8월 15일이면 뭐지? 중추절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하순에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를 작성하시고 그해 10월 15일은 동안거가 시작하죠. 그 동안거를 시작할 때 뭐를 하셔? 해인사 수선사 방암인. 그게 바로 그거예요. 동안거 방암인. 첫 번째 방암인이에요. 그리고 또 경자년에 그 다음 해가 1900년이 경자년인데 경자년 동에 또 방암인을 써주는데 그 방암인 그것이 제가 갖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암인이 두 개예요. 1899년 하나 1900년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더 썼겠지. 더 쓰셨겠죠? 안 쓰셨겠습니까? 꼭 동한 거만 쓰고 하한 거는 안 쓰셨는데 없어요. 있을 거예요. 어디인가. 속상하죠. 해인사 수선사 방암인을 작성하시고 그해 11월 11일 다 1899년에 그냥 무더기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1899년 11월 11일 그냥 오냐 잘 만났다 태설당에 들어앉으셔가지고 겨울 동수정에 동생도돌 동성물과 계사문을 작성하셔서 무려 75장. 그 다음에 12월 15일 해인사에서 또 12월 15일 귀치자기 내가 좋아하는 귀치자기 몇 개? 19장. 그 다음에 그것도 다 상폭에도 써주시는구나. 12월 15일 날은 상폭에서 이 상폭에서도 구정인가? 그 제자 이름이 선화자 하나가 등장해요. 구정인가 보다. 구정. 그 제자가 졸라가지고 상폭에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해 바로 12월 15일 말고 20일 날 닷새 후에 해인사에서 귀치자기를 작성하시더라. 귀치자기는 뭐랬죠? 경허선사 스스로가 취향하는 길 19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모아놨어요. 거기에 그죠? 그래서 마야경 죄응 보복경 뭐랬죠? 한산시 습득시에다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는 보살처태경 여러 가지 경들 그리고 식구 이런 것들 19개를 모았는데 대박이죠. 아주 대박이에요. 근데 그 19개가 글씨를 일일이 쓰셔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또 그게 하필이면은 아마 고려대 박물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박물관의 원본이 거리가 있다 그래요. 안타깝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죠. 글씨도 그냥 귀치자기 맨날 제가 보여드렸는데 끝! 다 끝났어. 앞에 다 했어. 예, 어마어마하게 멋진 글씨가 하나 있죠. 그래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허선사의 그 선사상에 관한과 경허선사의 그런 자기의 취향이니까요. 그냥 남의 취향을 살짝 엿볼 수 있는데 그냥 그 취향이 내 취향이요? 그냥 그 취향이 내 취향이요. 그냥 놀라움이죠. 감동의 도가니예요. 그냥 너무나 좋은 글들을 경허선사가 이렇게 경허선사가 이런 거를 좋아하셨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따뜻한 감동이 넘치는 그런 귀치자기가 있어요. 또 하고 싶네. 최고야. 최고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귀치자기라는 거를 경허선사가 쓸 정도로 굉장히 이 경허선사가 섬세하세요. 그런 거를 일부러 또 다 쓰셔서 남겨놓으신 건 나중에 의학들이 좀 봐라라는 그런 뜻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어쨌든 그 귀추자기가 우리한테 걸려 들어왔고 그거를 또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여튼 만공스님 대박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